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수강 신청 일정과 수강 신청하는 방법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신입생 학사지도 자료집 이북으로 받았죠? 그쵸? 그 내용을 아마 봤을 거예요. 선생님이 2025학기에 여러분이 입학을 하면 우리 RC 101 시간에 만나서 진짜 책으로 된 학사지도 자료집을 줄 예정이에요. 그 책은 여러분이 1학년 때 여러 번 보면서 내가 들어야 되는 과목이 무엇인지, 나의 이제 GLC 대학 교양이나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하고요. 거기에 여러분의 이제 졸업 요건도 같이 써 있으니까 졸업할 때까지 잘 간직해야 합니다. 자, 이제 수강 신청 일정 확인합시다. 먼저 우리 이 표에서 여러분 언제 수강 신청하는지 찾아보세요. 여러분 2학년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 아니에요. 우리는 신입생이고 1학년입니다. 우리는 8월 26일 화요일 9시부터 5시까지 수강 신청을 하고 대기 순번제로 진행을 합니다. 자, 대기 순번제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수강 정원이 30명인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수강 신청을 33번째로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대기번호 3번을 받을 거예요. 그쵸? 자, 왜냐하면 이미 정원 30명이 꽉 찼기 때문에 33번째로 수강 신청한 선생님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명이 수강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앞에 있는 사람이 한 명 들어가겠죠. 그쵸? 자, 그리고 한 명이 더 수강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또 한 명 더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수강 취소를 하면 대기번호 3번이었던 선생님이 수강 신청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대기 순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빨리 과목을 신청 클릭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수강 신청 시간이 9시부터이지만 로그인 및 희망 과목 목록 선택은 언제부터 가능해요? 네, 8시부터 1시간 일찍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미리 수강 신청 들어가서 어떤 과목을 들을까 생각을 해보고 미리 희망 과목에 넣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 물건도 마음에 들면 위시리스트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놓죠. 넣어놓죠. 그런 것처럼 희망 과목, 듣고 싶은 과목들을 미리 선택해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수강 신청할 때 빠르게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우리 수강 변경 기간이 있어요. 수강 변경 기간에는 여러분이 신청하지 못했던 과목 새롭게 수강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수강 신청한 과목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언제부터예요? 9월 3일 수요일부터 9월 5일 금요일입니다. 시간은 8시부터 5시까지예요. 이때도 대기 순번제입니다. 자, 기존에 내가 요 수강 신청날 받았던 기존의 대기 번호는 모두 초기화가 되고요. 이날 새롭게 대기 번호가 부여되거나 합니다. 자, 수강 변경 기간에는 언제부터 수강 신청할 수 있어요? 네, 1시간 일찍 8시부터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강 신청이 8시부터이기 때문에 수강 변경 기간에는 로그인 및 희망 과목 목록 선택은 7시부터 가능합니다. 이것도 같이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수강 신청을 잘하고 싶어서 욕심이 나서 태블릿으로도 로그인하고 핸드폰 그리고 노트북으로 여러 개 로그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더 수강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아이디로 여러 사람이 중복 로그인을 하면 마지막에 로그인한 사람만 접속이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로그인은 자동 취소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빠른 컴퓨터 또는 이제 빠르기로 소문이나 PC방 이런 곳에 가서 수강 신청을 하면은 더욱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과목별로 수강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여기 아래에 있는 곳으로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어떤 과목을 들을까 고민을 할 때
과목들의 정보를 찾아봐야겠죠. 그쵸? 어떤 과목을 시험을 보는지, 아니면은 이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어떤 퀴즈를 많이 보는지, 어떤 과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그럴 때 그 강의 정보는 우리가 수강편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강편람은 연세 포탈에 들어가서 이곳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제 수강 신청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수강 편람 원고, 그리고 이제 수강 편람 안내, 이런 PDF들이 있거든요. 여기 파일 표시를 클릭하면 파일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클릭해서 모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수강 신청할 때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는요. 다운로드 받아서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2025년 2학기 수강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어 있나 확인하고 봐야 합니다. 자, 2025년 2학기 선택해 놓고, 그리고 우리는 학부 신촌이에요. 여러분이 송도에서 공부를 하지만, 국제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지만 우리는 학부 신촌입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인재대학 개설 과목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글로벌 인재대학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회를 누르면 돼요. 자, 한국어 초급 중급 과정, GLC 영어, 기독교의 이해, GLC 전용 분반, 그리고 GLC 대학교양 같은 여러분에게 이제 필요한 과목들은 GLC 공통 교과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은 클릭하고 조회를 누르면 되고요. 우리 GLD 공통 교과 과정에도 아시아 안보라고 하는 대학교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GLC 공통 교과 과정에 초급과 이제 중급 한국어 과정이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항상 우리는 캠퍼스가 국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 캠퍼스 과목만 들을 수 있다. 선생님이 말했죠? 초급과 중급 한국어 과정은 이제 과목 종별이 일반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초급 과정들은 이미 행정실에서 여러분 대신 수강 신청을 해놓았다라고 말했어요. 선입력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초급 한국어 과정 학생들은 따로 수강 신청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초급 한국어 과정은 다른 것들은 수강 신청해야 하지만 중급 한국어 과정 학생들은 반드시 중급 한국어 4개 과목을 하나씩 수강 신청해야 한다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찾아서 중급 한국어 과정 4개 과목 반드시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중급 한국어 학생들은. 자,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영어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GLC 영어 1, 2 또는 이제 면제죠. 자, 우리 GLC 영어는 교양 기초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똑같이 글로벌 인재대학 GLC 공통 교과 과정 있어요. 캠퍼스 국제 맞죠? 우리 여기 과목 종별 교양 기초에 보면은 GLC 영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GLC 영어 초급자, GLC 영어 중급자 수강 가능 써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타 유의사항 잘 확인하면서 신청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어 과정, 영어 과정 모두 면제인 학생들은 절대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기의 실력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기독교의 이해예요. 기독교의 이해도 이제 교양 기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유의사항에 GLC 소속 학생에 한하여 수강 가능하다라고 써 있어요. 선생님이 GLC 전용 분반 수업을 들으면 더욱 성적 받기도 공부하기도 좋다라고 말했어요. 반드시 GLC 전용 분반 기독교의 이해 수업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GLC 대학교양입니다. 잘 보세요. 똑같이 GLC 공통 교과 과정으로 들어가요. 당연히 우리는 캠퍼스 어디만 들을 수 있다? 국제라고 써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자, 과목 종별은 당연히 대학교양 대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이 있죠. 1학기, 2학기 개설되는 과목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자,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서 9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도 있고 12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딨나? 자, 지금 자연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사회 이렇게 써 있죠?
우리 기타 유의사항에 보면은 영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문, 사회, 자연, 정보화 기술, 체육과 건강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요 영역을 잘 보고 내가 영역별로 하나씩 듣고 있는 게 맞는지, 수강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채플도 중요하죠. 채플은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4번 들어야 해요. 교양기초 2019학년부터 선택하고 그리고 채플을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 되는데요. 당연히 캠퍼스 국제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캠퍼스 국제 표시하고 조회를 해도 돼요. 자, 당연히 교기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번 학기에 채플 B 수강할 수 있어요. B로 되어 있는 과목들 수강하기 바랍니다. 자, 이것 말고도 GLC 이외에 다른 타 단과대학, 여러분의 전공, 전공 기초 과목들 듣고 싶으면은 문과대학, 공과대학 이렇게 단과대학을 선택하면은 영역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단과대학별로 들어야 하는 학부대학 대학교양이 또 있죠. 그럴 때는 대학교양 2019학번부터 해놓고 여기 있는 영역에서 이제 선택을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조회를 누르고요. 여러분은 반드시 1학년 동안은 국제 캠퍼스에서 개설되는 수업만 들을 수 있다 말했죠? 그래서 국제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과목 종별 교양 기초인지, 대학 교양인지, 전공 선택인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문서 모양이 하나가 있어요. 그쵸? 선생님이 그려볼까? 문서 모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요거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과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수업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계획서를 보고 교재는 무엇인지, 운영 방식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강의 시간, 강의실 같은 정보들도 아래 써 있죠. 요 내용들을 보면서 수강 신청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기타 유의사항이 여기 써 있어요. 그리고 요 모양을 클릭하면은 기타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IC only라고 되어 있는 과목은 우리 GLC 학생들은 신청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학과만 수강 신청 가능하다라고 써 있는 것들은 우리는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공에 맞춰서 그리고 GLC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인지 확인하면서 수강 신청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수강 신청 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강 신청 연습해 봅시다. 자, 수강 신청은 8월 26일 화요일이고 9시부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희망 과목 담기, 로그인 같은 것들은 몇 시부터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네, 8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8월 26일 날 8시부터 로그인을 하고 미리 과목들을 찾아서 담아놔야 합니다. 자, 수강 신청은 연세 포탈에 접속을 해서 할 수 있어요. 연세 포탈 접속하고 여기에 있는 학부 수강 신청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 로그인을 해야겠죠. 여러분의 학번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것들 넣어서 로그인을 합니다. 자, 이제 비밀번호 계속 틀려서 비밀번호를 다시 초기화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반드시 빨리 행정실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수강 신청 날 보면 이런 화면이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여기 보면 똑같아요. 수강 편람처럼 학부 신촌, 자율 선택 아니면 대학교양 이런 것들, 글로벌 인재대학 이런 것들 선택해서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개설 과목을 검색하고 키워드로 이제 원하는 과목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조회를 해서 여기 보면은 희망 하트 나와 있죠. 그쵸? 희망 과목 담기를 하는 거예요. 원하는 과목을 빠르게 수강 신청하기 위해서 미리 희망 과목에 담아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희망 과목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담아 놓은 희망 과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희망 과목 리스트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수강 신청 시간이 되면은 여기 신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수강 신청을 합니다.
자, 우리는 대기 순번에 따른 수강 신청이에요. 그리고 희망 과목에 담은 과목들은 수강 변경 기간까지 보관이 됩니다. 자, 정원에 남은 자리 6개 있는 과목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정원이 충족된 과목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청한 순서대로 대기 순번이 부여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30명 정원인데 선생님이 33번째로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대기 순번 3번을 받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기 순번을 받은 과목은 대기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원이 충족된 과목을 이미 신청했던 학생이 취소했어요. 30명 안에 들어갔던 학생이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여석이 생기거나 만약에 교수님께서 35명까지 이제 정원을 증원해 주시거나 하면은 대기 순번이 빠른 순서대로 수강 신청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수강 확정 내역이 있어요. 수강 확정은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수강 신청에 성공한 거죠. 그쵸? 여기 보면은 수강 신청에 성공한 확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수강 신청 성공한 과목이지만 이거는 듣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 취소 버튼을 누르면 취소도 가능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수강 확정 내역 설명했어요. 그쵸? 자, 우리 수강 확정 내역 아래에 보면은 대기자 리스트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수강 확정 내역 플러스 대기 리스트의 학점은 수강 신청 허용 학점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최대 수강 신청 가능 학점이 18학점이에요. 그런데 수강 확정이 지금 15학점이에요. 그러면 대기자 리스트에 넣을 수 있는 과목은 3학점까지입니다. 그쵸? 그래서 28학점 내에서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미 신청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과목을 취소한 사람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대기 순번 순으로 수강 신청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스마트폰 알림 메시지 발송돼요. 알림 메시지가 이제 도착했을 때 수강 확정 내역 확인해서 내가 신청했었던 대기했었던 과목 수강 확정된 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 리스트를 삭제하면 이미 받아 놓았던 대기 순번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꼭 조심하세요. 자, 이번에는 수강 변경 기간 확인해 봅시다. 수강 변경은 9월 3일 수요일 8시부터 9월 5일 금요일 5시까지예요. 자, 똑같이 신규 대기 순번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수강 신청날 대기 순번제 진행한다 얘기했죠. 수강 변경 기간에는 새로운 대기 순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방식은 수강 신청 기간 방식하고 동일하고요. 우리 8시부터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수강을 원하는 희망 과목 담기는 몇 시부터 가능하다? 7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7시부터 미리 로그인하고 희망 과목 담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수강 확정 내역이 있죠. 수강 확정 내역. 자, 수강 확정 내역에서는 기존의 수강 신청 내역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취소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면 기존에 내가 수강 신청했지만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대기자 리스트가 있죠. 그쵸? 대기자 리스트.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수강 변경 기간에 신규 대기 순번제 진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존의 대기 순번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기 리스트에 있는 과목들은 수강 신청이 된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대기자 리스트에 이 과목이 있는 것을 보고 와, 나 수강 신청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강 확정 내역에 있는 과목들이 내가 수강 신청 성공한 과목들이에요. 이제 수강 신청 과목들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 알아봅시다. 수강 신청 과목은 학사지도 자료집 내용을 참조하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교양 기초에서는 이제 채플 B 선택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번 학기는 채플 B이지만 다음 학기에는 이제 다른 뭐 A나 이런 것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플은 반드시 알파벳으로 선택해서 들으세요. 자, 기독교의 이해 과목, 여기 있는 3개 중에 하나를 들으면 되는데 이 3과목 모두 다 동일한 과목입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거 하나 선택해서 들으세요. 자, GLC 영어 1하고 2가 있는데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서 수강하면 됩니다. 면제인 학생들은 절대로 GLC 영어 수강 신청하면 안 됩니다. 자, 연세 RC 101 과목 필수 과목이고요. 여러분 첫 학기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자동 입력되어 있으니까 절대 삭제하지 말고요. 수강 변경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과목으로, 다른 반으로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그 RC 101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RC 자기주도 활동 1, 요것도 이제 0.5학점짜리인데 여러분 이거는 수강 변경 기간 이후에 자동으로 입력되니까는요. 요거는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직접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GLC 대학교양 중요하죠.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GLC 대학교양은 인문, 사회, 자연, 정보화 기술, 체육과 건강 이렇게 5개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체육과 건강 제외한 4개 영역 또는 3개 영역에서 총 9학점, 12학점 듣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전공별 영상 확인하면서 꼭 다시 제대로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정보화 기술 영역에서 한 과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자, 일반 선택에서는 GLC 한국어 과정이 있어요. 한국어 과정 초급, 중급인 학생들은 여기에서 이제 강의를 들어야 하고요. 자, GLC 신입생 세미나 1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선택이지만 추천하는 과목이고요. 첫 번째 학기에는 1을 듣고 그 다음 여러분이 다음 학기에는 이제 2를 신청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학부대학 대학교양은 전공별로 다르고요. 전공도 전공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의 전공별 영상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학기당 최대 신청 가능 학점은 18에서 19학점인데 전공에 따라 달라요. 전공별 영상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학기당 최대 신청 가능 학점 합산을 할 때 채플 0.5학점과 RC 자기주도 활동 0.5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채플 0.5랑 RC 자기주도 활동 0.5는 최대 신청 가능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8학점까지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8학점까지 수강 신청을 해놓고 이제 채플 0.5랑 RC 자기주도 활동 0.5까지 하면은 1학점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9학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우리 한국어 초급 과정은 초급 한국어 과정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고요. 한국어 중급 학생은 중급 한국어 과정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고급인 학생들은 절대로 한국어 과정 수강 불가입니다. 신청하면 안 돼요. 자, GLC 영어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봅시다. 우리 GLC 영어는 1하고 2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는 여러분의 영어 성적표 제출 그리고 GLC 영어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서 분반이 선택이 됩니다. 1을 들어야 된다라고 결과를 받은 학생들은 1을 듣고요. 2를 들으세요 라고 한 학생들은 2를 들으면 됩니다. 면제인 학생들은 절대 수강 신청하면 안 되고요. 학점 부여 없습니다. 수강 신청 불가입니다. 자, 우리 GLC 1 들으세요 라고 한 학생들은 이번 학기에 1 수강하고요. 다음 학기에 2를 수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GLC 영어 2 들으세요 라고 결과를 받은 학생들은 GLC 1은 면제예요. 듣지 않고 이번 학기에 GLC 영어 2만 수강하면 됩니다. 다음 학기에는 GLC 영어 수강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연세 RC 101 수업 봅시다. 자, 여러분의 연세 RC 101 담당 교수는 이은정,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분반에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여러분이 따로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정되어서 선입력되어 있는 과목 그대로 수강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수강 신청하지 않는다 기억하고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반을 바꾸고 싶어도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의 전공에 맞게 들어야 하고 다른 한국인 학생들이 듣는 연세 RC 101 들을 수 없습니다. 8월 26일 수강 신청 날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요. 변경 불가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RC 자기주도 활동입니다. 자, RC 자기주도 활동은 여러분이 이제 송도에 있는 1학년 동안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1학년 학생이 여러분의 어떤 성장 같은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RC 전체 프로그램에 이제 참가를 하는 거예요. 자, 한 학기에 6회 이상, 그러니까 12시간 이상의 자기주도 활동을 실행하면 됩니다. 자, RC 자기주도 활동은 0.5학점씩 2개 학기, 그러니까 송도에 있는 동안 1학점을 이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수를 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도 제출해야 합니다. 약간 보고서 같은 거 12시간 이상 활동하고,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의 기숙사 RM 교수님에게 이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서 설명했지만 최대 이수학점 산정할 때 RC 자기주도 활동 0.5학점은 포함되지 않고요. 철회는 불가능하고 재수강은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RC 이수 필수 요건이고요. 졸업 요건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수강 변경 기간 이후에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수강 신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우스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상이해요. 다르니까 여러분 하우스 OT 반드시 참석하기 바랍니다. 자, RC 자기주도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한국인 친구들도 만나고 다른 전공의 친구들도 만나고 재미있는 활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제 졸업할 때까지 대학 교양을 이수해야 하죠.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서 여기 있는 대학 교양을 총 9학점 또는 총 12학점 이수해야 합니다. 자, 먼저 영역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인문사회, 자연, 정보화 기술, 체육과 건강. 자,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이수해야 하는 9학점 그리고 이제 12학점 요 조건에는 체육과 건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4개의 영역에서 9학점, 12학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전공과 상관없이 정보화 기술 영역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우리 GLC 대학 교양은 총 5개의 영역이 있고 여러분이 이제 1학기, 2학기에 따라서 조금씩 열리는 과목들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강의들이 있구나 미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어 강의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지금 인문 영역이다 써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회 영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GLD 소속 2학년 이상 수강 가능, 요거는 우리 GBD 학생들은 수강 신청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연 영역, 정보화 기술 영역, 체육과 건강 영역이 있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체육과 건강은 여러분이 이제 GLC 대학 교양에서 이수해야 하는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기술 영역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영역에서 반드시 하나를 수강해야 해요. 자, 그리고 영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어 초급, 중급인 학생들도 수강 가능하니까 수강 신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GLC 대학교양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이렇게 인문사회, 자연, 정보화 기술, 체육과 건강 5개의 영역이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자, 먼저 인문, 상경, 경영, 생활과학, 사회과학, 신학, 교육과학 계열 학생들은 이 체육과 건강 영역을 제외하고 4개 영역에서 각 3학점씩 총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인문부터 교육과학 계열까지 있는 학생들은 인문에서 하나, 사회에서 하나, 자연에서 하나, 정보화 기술에서 하나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학 계열, 공학 계열, 컴퓨팅, 인공지능, 융합 계열, 생명 시스템 계열 학생들은 체육과 건강 영역 제외하고요. 3개 영역에서
총 9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보화 기술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화 기술 하나 듣고 뭐 자연에서 하나, 인문에서 하나 이렇게 들어도 되고요. 또는 정보화 기술 하나 듣고 사회 하나, 자연 하나 이렇게 수강을 해도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GLC 소속 학생이 학부대학 개설 대학교양 중에서 정보화기술 영역을 이수하면은 GLC 대학교양 정보화기술 영역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학교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GLC 대학교양이 있고 우리 학부대학의 일반 대학교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부대학에서 개설한 대학교양 정보화기술 영역을 들으면 GLC 대학교양에서 정보화기술 영역을 이수한 거구나 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1학년 때 정보화기술 GLC 대학교양 정보화기술 영역을 수강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2학년 때 이제 전공에 진입해서 신촌에 가서 신촌에서 학부대학에서 개설한 대학교양의 정보화기술 영역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우리 초급, 중급 학생들에게 특히나 중요한 영어 강의입니다. 우리 초급, 중급인 학생들은 영어 강의만 들을 수 있죠. 한국어, 초급, 중급 한국어 과정이 아닌 다른 한국어로 진행하는 강의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 수업 외에 이런 영어 강의들도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GLC 영어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독교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수강 신청을 할 때 한번 수강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대학교양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GLC 대학교양이 있고 학부대학 대학교양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학부대학 대학교양은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서 들어야 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의 그 전공별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학부대학 대학교양 교과목 수강 신청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언어와 표현 영역이 있는데 언어와 표현 영역에는 이제 제2외국어 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 1, 2, 일본어 1, 2, 스페인어 1, 2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요거는 수준별 교육 원칙을 따라서 들어야 합니다. 외국인 학생이, 특히 중국 학생이 중국어 1 들으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돼요. 자, 그리고 수강 신청 시에 제2외국어 수강 제한 규정 준수 하고요. 강의 계획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외국어 수업 들을 때 그 언어 능력 자가 진단 설문이 있어요. 요거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화 기술 영역에서는 요 컴퓨팅적 사고와 SW 프로그래밍 요런 수업이 있는데, 자, 요 수업들은 이렇게 뭐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이제 해결하는 그런 수업들이에요. 근데 요 수업들은 주당 2시간 수업하고요. 2시간 실습합니다. 요거는 참고하고요. 지역화 세계에는 경제학 인문이 있고 경제학 개론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학 개론이 조금 더 어려운 수업입니다. 그리고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할 때 이제 필요한 수업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학부대학 대학교양 언어와 표현 영역 이제 더 추가적인 유의사항 자세히 알아봅시다. 제2외국어 수강 제한 규정이 있어요. 자, 대학교양 언어와 표현 영역 있는데 제2외국어 과목 중에 그 외국어 1레벨, 뭐 중국어 1, 일본어 1 이런 1레벨은 그 언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해당 외국어를 응시한 학생은 요 1 수업들은 수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이 해당 외국어를 전공을 한 학생들도 이 해당 외국어 1 교과목을 수강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해당 외국어권 외국인, 그리고 재외국인, 재국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여러분은 해당 외국어권 외국인일 수가 있겠죠. 그런 학생들은 이 교과목을 수강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인 학생이 중국어 1 수강 못해요. 프랑스인 학생이 프랑스어 1 수강 못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교수님들이 다 확인합니다.
자, 위 규정을 어기게 되면 담당 교수님의 재량으로 학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강의가 이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의 규정을 따라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강 신청 유의사항 살펴봅시다. 선생님이 계속 말했지만 연세 RC 101 선입력 되어 있어요. 절대 삭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꿀 수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초급 한국어 과정 선입력 되어 있다. 삭제하면 안 돼요. 초급 한국어 과정 3과목 모두 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만 듣거나 2개만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조교 수업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자, 중급 한국어 과정은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중급 한국어 과정 4개 있었어요. 요 4개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하나만 신청하거나 2개만 신청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기독교의 이해 여러분 반드시 전용 분반, GLC 전용 분반으로 듣고요. GLC 영어 1, 2, GLC 대학교양 과목은 모두 여러분이 송도에 있을 때 1학년 때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2학년 때 신촌으로 가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2, 3학년 때 송도 왔다 갔다 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GLC 영어는 학기당 1개만 들을 수 있다. GLC 영어 1 수강 대상자는 첫 번째 학기에 GLC 영어 1 듣고요. 두 번째 학기에 GLC 2 영어 2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수강 신청 유의사항 살펴봅시다. 자, 내가 대상자가 아닌데 내가 들을 수 없는 과목인데 해당 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에는 수강 삭제 또는 이제 철회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자, 그리고 수강 지도. 선생님이 이 수업은 들으면 안 돼요 라고 이메일도 보냈어. 그리고 행정실에서도 그 수업 삭제하세요 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대학의 전용 강의를 수강 신청한 경우에는 삭제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팀에서 직접 수강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본인의 한국어 능력 또는 영어 능력에 상응하지 않는 교과목은 절대 수강할 수 없고요. 임의로 신청하면은 행정팀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내용을 무시하고 해당 과목을 끝까지 수강하면 그 과목의 학점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자, 우리 1학년 필수 사이트를 선생님이 정리해놨어요. 연세대, 글로벌 인재대, 연세포털, 러너스, 송도학사, 세종학당, 온라인 튜터링, 시간표 짜기 좋은 사이트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서 방학 동안 들어가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연세포탈에 있는 수강편람, 선생님이 수강편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과목들도 확인하고 그 과목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수강편람은 수강 신청 이전까지 계속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 신청 직전까지 확인하세요. 자,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에브리타임 앱은 연세포탈하고 100% 완벽하게 연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시간표 같은 것들 반드시 연세 포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수강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GBED 학사지도 교수인 이은정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자, 기타 관련된 문의사항은 GLC 연세 ac.kr 여기 행정실로 보내거나 GBED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자, 이제 공통 학사지도 영상은 이제 끝났어요. 자, 여러분의 전공이 그런데 다 다르죠. 전공별로 수강 과목을 안내할 건데 그 영상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단과대학 이름의 영상을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단과대학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영상을 확인해서 전공별 수강 과목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우리 전공별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달라요. 자, 그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